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매주 금요일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이번 주 내내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요, 리얼미터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50% 이하로 긍정평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번 주 여론의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갤럽도 지난주에 비해서 4%가 빠져서 53에서 49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정평가율은요, 무려 5%가 올라가서 33에서 38%로 높아졌습니다. 긍정평가는요, 소통이 11%, 국방안보 잘하고 있다 8%,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5% 순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자들은 반대로 직무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집무실 이전이 여전히 부정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또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요, 역시 집무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행보, 이거를 볼 때 이 진보 계층의 불만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뿌리 깊게 지금 내리고 있다,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집무실 이전 그리고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이 홍보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당 지지도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또 빠졌어요. 한 2% 정도 빠지고 민주당은 1%가 올라갔어요. 야, 이거 민주당 올라간 게 이상하네요. 국민의힘은 2%가 빠져서 43%, 그리고 민주당은 30%, 정의당은 5%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무당층이 무려 22%나 달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싫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정치 혐오감이 굉장히 높은 계층인데, 이 무당층을 정치적인 관심층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무당층이 많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야당도 싫지만은 여당도 싫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당도 싫다는 비율, 즉 부정평가율을 줄이는 것이 무당층을 줄이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MB 사면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론의 흐름을 보면 MB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갤럽 조사에서도요, 사면 반대가 47, 사면 긍정이, 찬성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는요, 사면과 관련된 의견을 유보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제2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동훈, 이준석, 한덕수, 권성동, 장제원, 이런 순으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느끼는 이 체감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이어서 실질적 2인자는 이준석 12.5%이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2인자야 이 여론이요, 무려 37.3%나 돼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한 장관이 2인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재명, 그 다음에는 오세훈, 3위에 한동훈 장관이 자기 선호도 조사에서 랭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2인자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고요. 이준석 12.5%, 그러니까 한 25% 차이가 나요, 무려. 그 다음에 한덕수 10.6, 권성동 7.5, 장제원 6.9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는요, 권성동과 장제원이 4등과 5등에 랭크되어 있는데 7.5 대 6.9입니다. 그래서 이 권성동은 지금 이제 의원 플러스 원내대표, 그러니까 매일 언론에 나와서 중요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이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한마디씩 의견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의견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보다 높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윤핵관의 성골이다 하면 이제 권성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권성동 4등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장관이 2인자로 보는 여론을 보면 연령대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인자로 보고 있고, 유일하게 20대에서는요, 이준석을 2인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2인자로, 중도층에서는 무려 32.7%가 한 장관을 1인자로, 그 다음에 이준석, 권성동 의원이 중도층에서는 3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60점 이하로 평가한 국민이 48.7%입니다. 그리고 47.5%가 60점 이상, 아주 팽팽해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지난 1년 평가
60점 이하 58.5%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60점 이하가 48.7%인데 비해서 이준석 대표의 평가는 58.5%. 그래서 한 10% 정도 이준석 대표의 점수가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60점 이상은 37.6.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이 47.5인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 60점 이상은 37.6입니다. 예. 그리고 20대를 제한 모든 연령대에서 60점 이하의 부정평가를 이준석에게 보여줬어요. 자, 이걸 보면요. 20대가 이준석 대표의 팬덤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과 방금 통화를 했다. 그래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지금 딱 한 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송 말미쯤 하면, 내용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요, 이 도어 스태핑,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대목, 다 역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정치 보복수사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건, 그 다음에 백현동 사건, 그 다음에 성남 fut볼 사건 등등.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발표한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과 관련된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월북했다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이건 이제 수사를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유족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다 나올 거예요. 고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살인 방조, 그 다음에 직무유기.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국면으로 지금 이루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어서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 없다. 민주당 정부 때도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수사가 이루어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하고 그런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야권의 주장을 딱 한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국무위원 참석 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지금 야권에서 또 그러면서 이제 사퇴하는 게 좋겠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라. 예, 정치도 이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퇴하라는 거 똑같잖아. 너희들도 걸렸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프레임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들을 배석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요, 임가 있으니 다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냐. 예. 그리고 필수 국무위원도 아닌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터놓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이게 아니다 이렇게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좀 더 기다려 보시라. 이러면서요, 이렇게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추가적인 진상 규명 그리고 이 정보 공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이제 유족 측에서 이제 형사 고발할 예정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더 중요한 이 사안 발표가 그리고 입장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정치권의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국가적 자유행위야. 사실관계를 호도하지 마.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도요,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도 만났고, 뭐가 나오기만 하면 맨날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데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러한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진실, 즉 팩트 파인딩을 위해서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겠다. 추가적인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 이러한 이 자세를 밝혔는데 옳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어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 때 세금이 징벌적이었고 징벌 과세를 정상화해서 경제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OECD 평균을 지켜줘야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해수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야권의 반발, 특히 윤건영 의원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군 첩보를 가지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결국 뭡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이 앞장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떳떳하게 바로 입장문을 못 내놓고 이렇게 사태 추이를 관찰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자기네들이 감춘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시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문정부는 공무원을 월북으로 봤는데 당시 북한군은 762로 사살하라 라는 사살 명령이요, 군 첩보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이 762라고 하는 7.62mm 아카보 AK 소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AK 소총을 가지고서 이제 사살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살까지 했는데 이거를 자진 월북한 사람을 사살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북했다라는 단정, 이게 뭔가 잘못된 점이에요. 그리고 해경이 말이죠, 당시에 세 차례나 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일관되게 이 월북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이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를 위해 월북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이, 즉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진 점,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3억 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린 점, 이런 것 때문에 월북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국방부도 북한 통신 신호 그리고 감청 정보를 통해서 볼 때 월북한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둘 다 사과를 하고 유감스럽게 발표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경우는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월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만한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 공개를 윤석열 대통령도 예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월북이 아니다라는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게 대부분은 다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761로 하라, 그러니까 정말 761로 하란 말입니까? 이런 교신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바로 이 군 특수족보일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진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대목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말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정보 공개, 그리고 이제 정보 판단, 이게 이제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해경이 이번 피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해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기 직전에 말이죠, 해경 측에서 이 하의원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그거 월북 결론을 다 내놓고 이 시나리오를 짠 거야, 이렇게 양심 선언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 문제도 이제 상당한 또 파장이 야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이라는 큰 방향성의 결론이 나 있었고,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억지로 따맞춘 수다다. 그리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해경이 7명의 의사한테 이 정신 상태를 의뢰한 바 있는데요, 6명이 공황 상태로 볼 수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 딱 한 명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 명의 의견을 가지고 절대 다수인 6명의 의견을 뒤엎는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해경이 월북 정해하려고 제시했던 사례도 과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빚을 3억이라고 해경은 발표했는데요, 국가인권에서 자체 조사하니까 빚 규모가 2배 이상 과장됐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원들도요, 이분은 절대 월북한 사람이 아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 정도밖에 저체온적으로 죽을 수 없는데 방수복이 배 안에 그대로 있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월북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선원들의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짜맞추기 수사를 했겠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하태경 의원, 당시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심지어 국방부에서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걸 청와대 안보실에서 나서서 야, 북한이 그거 인정 안 하니까 입장 바꿔라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식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586 운동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월북 조장인데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586 운동권 정권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천벌받을 짓이라는 비난이 억울하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록물 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대통령실, 그 다음에 국방부, 해경 일제히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자진 월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자진 월북이 아니라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관련 문서들을요, 이제는 하나씩 둘씩 전부 다 공개하라. 이래야만이 음모론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최재성 지금 전 정무수석, 이게 자기가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거 군 첩보를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종합 판단을 해가지고 자직 월북한 거다 이렇게 내놨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월북했다라고, 즉 남북관계 때문에 월북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미 최재성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한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음모론을 잠재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자료들을 철저히 각 부처별로 일제히 발벗고 나서서 찾아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제가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방금 나왔는데요. 이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해서 북한의 최근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행위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핵실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3번 갱도도 다 준비를 끝냈고 4번 갱도까지 준비 상태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서요, 굉장히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도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계속 살펴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에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제 이 중요한 현안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이런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이죠. 오늘 이제 해수부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이 필요한 고발 조치를 취할 텐데 이 관련 동향도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요, 이 갤럽에서 김건희 여사의 말하자면 과 관련된 비판적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11%를 기록한 직무태도, 극장, 빵집 방문 등 사적 활동보다 민생 안보를 더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반영된 항목인데, 이렇게 갤럽에서 새롭게 이 항목을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항목 설정한 것 자체도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첫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